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오늘은요, 삼화 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삼화 전기가, 삼화 전기죠. 차트를 보면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요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 주식입니다. 액면가가 1,000원이에요. 총 주식이 합쳐봐야 한 6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무겁죠. 제가 오늘 삼화전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 네이버 토론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삼화전기가 이제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콘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전기, 삼화 콘덴서 이런 데가 더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화 전기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삼화 전기에서 만드는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서 만듭니다. 어, 삼형전자라는 회사하고 삼화전기 요 두 군데서만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만들어요. 이 부품은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5G 통신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덴서보다는 조금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이걸 만드는 데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데는 삼화전기가 아니라 삼형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이야기할 때는 1등이 무조건 삼형전자예요.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 그러면 삼형전기를 잠깐 볼게요. 삼형전자를. 이 두 군데 다 굉장히 우량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라든가 이런 것은 볼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너무 작다는 부분 외에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자, 삼형전자 지분이거든요. 지분 구조인데요. 삼형 삼형전자는 여기 보시면 니폰 케미칼 카페시터 주식회사로 나오죠. 여기에서 33%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준 대표가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동준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 회사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아주 그 특별한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동준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한국 회사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삼형전자 2대 주주인 변동준 대표가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그 지분을 변동준 회장 보유분
일본 대주주가 매입할 것이 유력하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국산화와 배치되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이 핵심 부품 콘덴서를 삼형전자하고 삼화전기 두 군데서 만드는데 시장은 실제로 삼형전자가 그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회사가 일본계 회사로 전환이 되면 국내 IT 시장이 좀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보유 지분을 팔기로 하면서 일본 합작 파트너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콘덴서가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국내 IT 제조 생태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동준 회장이 개인 주식 14%를 특수관계인에게 물량을 합쳐 보유분 일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현재 최대 주주이자 합작 파트너의 일본 케미콘이다. 현재 일본 케미콘이 3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이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분을 넘기고 나면은요, 삼형전자는 사실상 일본계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직을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거든요, 변 대표가. 근데 변 대표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지분을 판다는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일본 본사에서요. 요 일본 케미콘이죠. 일본 케미콘 본사에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나 그러면은 지분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스토리를 굳이 만들자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가 엄청난 우량 회사거든요. 변동준 회장님은 나이가 그 한 67, 8세 되세요. 근데 대표이사 자리를 차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우량 회사예요. 뭐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안 되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2천억 될 정도예요. 우량 회사 중에 우량 회사죠. 이거를 왜 지분을 판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케미콘이라는 이 본사에서 삼형전자를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연결회사로.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해지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형전자 거 부품을 쓰다가 삼화전기급 부품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것이고요. 어,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삼화전기의 주식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삼화전기가 지금 약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진짜 이유는 삼형전자의 변 대표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삼형전자가 일본 정부 쪽의 요청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해볼 때 거기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 삼화 전기의 입지는 국내에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삼화 전기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잠깐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화전기가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KC 시리즈를 개발했다거든요. 이게 1917년 12월 달에 국산화 시킨 건데요. 오히려 그 제품이 삼형전자 제품보다 더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품을 실제로 그 제품에다 이 적용을 시키려면 그 물리적으로 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삼화전기 제품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삼화전기의 주가에 이 기사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거래량이 좀 적은 부분 그리고 주식이 좀 무겁다는 거 아직도 액면가가 1,000원짜리고 총 주식 수가 6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도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삼화전기는 그 시장의 방향성을 봐도 전기차 시장의 확대라든가 삼성의 어떤 핸드폰 시장 확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방향성은 좋습니다.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술의 삼화전기가 특화되어 있다. 오히려 삼형전자가 일본 회사의 자회사가 편입이 돼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